바람을 가장 먼저 만나는 곳, 풍력발전기의 꽃이라 불리는 블레이드. 이제 마지막 블레이드 설치만 남겨두고 있다. 블레이드와 너셀을 연결해주는 허브. 3개의 블레이드가 조립될 허브 위치를 잡느라 분주하다. 밖으로 안 나가게. 저쪽으로 당겨, 저쪽으로. 허브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은 블레이드가 조립이 되면은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블레이드는 그냥 한번 끼우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볼트 홀을 다 맞추기 위해서는 블레이드를 약간씩 회전, 90도씩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면은 또 지작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허브의 내부에는 0도 기준점이 있다. 이 기준점에 정확하게 맞춰 조립해야 한다. 이것은 블레이드 피치각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점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블레이드 조립 작업이 시작됐다. 크레인으로 수평이 되게 블레이드를 올린 후 양쪽 0도 기준선을 맞춰 조립해야 한다. 만약 기준선을 맞추지 않을 경우 전격 출력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자, 박기사님, 자, 우로 한번 깔자. 자, 박기사님, 우로. 스톱. 요사에서 피칭 한번 시기 봐라. 허브를 먼저 올리고 블레이드를 하나씩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바람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블레이드 3개를 허브에 먼저 꽂은 후 한꺼번에 올린다. 예, 저희는 지상에서 로타 허브에 블레이드 3개를 조립하여 크레인을 이용하여 인양을 하게 됩니다. 그 블레이드를 조립할 때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초속 8m 이하에서 조립해야 됩니다. 좀 잡아 넘기가. 바람을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 풍력 발전기. 그런 발전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 또한 바람이다. 특히나 블레이드의 경우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첫 번째 블레이드를 조립한 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제 블레이드 설치 작업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점점 날씨가 흐려져 더 이상 작업은 힘이 든다. 3개의 블레이드를 조립까지만 하고 너셀과 연결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다. 이틀 동안 내린 비가 멈추고 오랜만에 햇살이 내리쬐는다. 비로 인해 중단됐던 작업이 다시 시작됐다. 가장 까다롭고 위험한 작업만 남아있다. 일단은 나셀이 5도의 틸팅 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5도의 틸팅 각을 유지한 채로 로터 조립체를 부착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상부에서 바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보통은 블레이드에 고정 로프를 연결을 해서 지상에서 인력으로 줄을 당겨서 로터 조립체의 미세한 위치를 잡아서 그 잡은 채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너셀의 경우 5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 거센 바람이나 블레이드 회전 진동에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또 회전하는 블레이드가 타워에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틸팅각을 유지해야 한다. 때문에 너셀에 허브를 장착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일단 크레인으로 어느 정도 들어올린 후 블레이드 끝에 고정된 로프를 사람들이 조절해가면서 로터의 위치를 잡는다. 지름 50m, 블레이드 무게만도 2.4톤이나 되는 조립체지만 여전히 섬세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작업이다. 드디어 블레이드 장착에 성공하면서 또 하나의 풍력 발전기가 완성됐다. 풍력 발전은 바람이 가진 유동 에너지가 날개를 회전시키고 날개에 부착된 축이 회전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변하고 다시 발전기가 회전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얻게 된다. 그렇다면 바람은 어떤 원리로 블레이드를 돌게 하는 것일까?
풍력 발전기가 바람을 받아서 이제 회전 에너지를 유발하게 됐을 때 브레이드에 작용할 수 있는 하중은 양력, 항력, 모멘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양력은 풍력 발전기를 회전시키는 성분으로 활용되게 되고, 항력은 이제 풍력 발전기 회전을 저해하는 성분으로 활용되게 되겠습니다. 수평축 풍력 발전기의 경우 날개를 돌게 하는 힘은 바로 양력이다. 양력은 에어포일, 즉 블레이드 단면 위아래의 압력차로 인해서 생긴다. 일반적으로 블레이드 단면 위쪽은 압력이 낮고 아래쪽은 압력이 높다. 그래서 양력은 날개의 위쪽에 발생하게 된다. 비행기를 뜨게 하는 힘도 양력이다. 비행기 날개 앞부분이 살짝 들려져 있는데 이는 양력을 더 많이 발생시키기 위함이다. 평평하게 들었을 때와 앞쪽을 살짝 들었을 때 차이를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동일한 속도에서도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행기 날개 단면을 살짝 들어 올리면 불어오는 바람과 날개와의 각도, 즉 받음각이 커지게 되고 날개에 발생하는 양력도 증가하게 된다. 양항비라고 하는 것은 그 주어진 에어포일에 대해서 일정한 받음각에서 양력과 항력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어포일의 특정한 받음각에 대해서 양력이 크고 항력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풍력 발전기의 회전 에너지를 더 많이 추출할 수 있는 의미가 되므로 양항비를 최대화하는 것이 주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블레이드가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다. 그래서 3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의 경우 블레이드의 길이가 약 43m 정도로 길다. 브레이드는 일단은 가벼워야 됩니다. 가벼워야 되고, 그리고 바람에 계속 그 진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성이 또 요구되는 특수한 그 제품이 되겠습니다. 특히 스틸을 사용했을 때는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고 그런 강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운데, 복합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무게를 줄이고 그 비강도, 즉 강성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무게는 줄이고 강도는 높이기 위해 이곳에서는 유리 섬유를 여러 겹으로 덮는 인퓨전 공법을 사용하고 있다. 먼저 블레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석고를 뜨듯 틀이 필요하다. 그 틀에 유리 섬유를 겹겹이 쌓은 다음 진공 작업을 한다. 이때 진공 작업을 하는 이유는 겹겹이 쌓은 유리 섬유 사이에 공기를 빼내고 수지를 잘 침투시키기 위해서다. 그런 다음 적정 온도로 단단히 굳히면 하나의 블레이드가 완성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블레이드는 쇠보다 단단해지고 무게는 가벼워진다. 실제로 아무런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채 길이 10m의 블레이드를 50m로 늘릴 경우 그 무게는 무려 125배 증가된다. 때문에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복합재료 사용은 이제 필수다. 브레이드 크기가 클수록 바람을 받는 면적이 넓어지게 됩니다. 즉 바람을 받는 면적이 넓어질수록 동일한 자연의 에너지 바람을 가지고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대형화될수록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 세계에서는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